안녕하세요. 열람이입니다. 영탁막걸리 14편을 부계정에서 제업하기로 했습니다. 영탁 팬분들은 내가수에 대한 그런 방어 논리와 내가수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2달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메일을 깠잖아요. 아니 회계사한테 자문을 요청하면서 겨우 이딴 걸 보낸다고? 무슨 얘기냐면 재무제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번째 게 메모야 메모. 아니 달랑 메모로 주면서 자문을 했다는 거야? 아니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거 계약서가 있습니다. 아니 왜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이 메모만 줬을까? 메모가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? 회계사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. 당연히 계약서를 같이 줘야 됩니다. 사실 메모는 필요 없고 계약서만 줘도 돼요. 저 메모가 무슨 뭐 법적인 뭐가 있습니까? 왜 달랑 메모를 주면서 회계사한테 그런 자문을 부탁을 하냐고.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. 계약서가 있는데 왜 달랑 메모를 주냐고.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방송 전체에서 그냥 메모만 얘기했잖아. 안녕하세요. 10번째 남자입니다. 지금 영탁막걸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MBC 실화탐사대에서요 영탁막걸리 사건을 다루었는데 거기서 회계사가 출연을 했었습니다. 이 제가 회계사한테 댓글을 단 게 있는데요, 그걸 보고 회계사님이 해명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. 그 해명 영상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.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이 실화탐사대에서 4마디를 하셨습니다. 매출액이 1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라간 건 폭발적인 증가가 맞습니다. 현금 20억 원만 요구해도 충분히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. 판매한 금액이 총액이 50억 원이라는 거지 수익은 10억 정도거든요. 만약에 이 회사에 연간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이 회사는 존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지막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5편에서 다뤘어요. 아니 50억을 요구를 한다면 회사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, 이 얘기를 했어요. 이게 결론입니다. 회계사의 결론이에요. 제가 이 영상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면요, 이 회계사의 영상이 있기 전에 회사에서 이 50억의 계산 내역을 얘기를 합니다. 아니 뭐 구구절절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변호사가 패널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. 50억에 3년이니까 150억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회계사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. 50억 달라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, 이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영상이 쭉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회사에서 계산한 이 내역이 50억이라고 변호사와 회계사가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밤송이 회계사님 채널에 댓글을 달았습니다. 그러니까 예천장조가 150억을 주장하는데 이거 적어도 이 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걸 알 텐데 회계사라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편집한 거 아니에요?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어 주셨습니다. 지금 문제는요, 이 영상이 지금 없습니다. 영상을 내리셨어요. 왜 그러냐면 영상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영탁 팬분들도 많이 가서 악플을 좀 다셨어요. 그래가지고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MBC에서 연락이 와서 지웠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뭐 부담이 되니까 아니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좀 이렇게 겁나잖아요. 그래서 우선은 지우셨더라고요. 이 이후에 다음날 2편도 찍긴 했는데요, 2편은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이 1편만 다루려고 합니다. 우선 다룰 내용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. 우선 첫 번째입니다. 이 썸네일에 대한 얘기입니다. 아니 썸네일이 무서워요. 영탁 막걸리와 조작된 회계사의 인터뷰. 그러니까 조작됐다고 시인을 한 거잖아요. 근데 사실 뭐 내용을 보면 밤송이 회계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, 인터뷰를 했지만 편집자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편집이 됐다면 그걸 뭐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냐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사실 뉘앙스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 MBC가 조작한 거다,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어요. 이게 말을 아낀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답글을 썼던 이유, 이 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. 이건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, 회사에서 이 50억을 처음에 주장을 하고요, 50억에 3년 곱하기 3을 해서 150억을 주장합니다. 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. 자산이 120억인데 그 중에 10%가 12억이다. 이 12억은 그냥 자산의 10%잖아. 근데 이걸 지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이건 회계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한 주장입니다. 아니 이거 이 지분 10% 지분 가치를 구하는데 누가 저 자산의 10%를 해? 저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. 해명 방송에서 이 회계사님은 그랬어요. 아니 당연히 지분 가치는 DCF법,
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이렇게 땡겨가지고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연한 겁니다. 근데 그걸 회사는 이렇게 구한다니까? 뭐 아니,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. 저게 어떻게 방송을 탔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거 곱하기 3년 한 거 계약 기간. 그래서 적어도 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전혀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?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이 1편 해명 영상을 찍을 땐 영상 전체는 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. 근데 2편을 찍을 땐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고 나니까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것 같아. 이거 말이 안 되니까. 예, 전혀 말이 안 됩니다. 그래서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영상이 나왔다면 그건 조작된 거라고도 할 수 있다. 그게 어떤 뜻인지는 사실 뭐 해석에 맡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50억과 150억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게 50억이고 이거 3년이라서 150억이다 라고 회사에서 주장을 합니다. 그럼 그게 맞는지를 이제 회계사가 확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작가랑 먼저 통화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150억을 확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뱉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회계사님이 통화할 때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. 아니 150억은 내가 확답을 할 수가 없다. 그런 건 구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했어요. 근데 그 부분은 뭐 전혀 방송에 실지는 않았죠. 그러니까 편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. 아니 150억이 안 되니까 이 당연히 50억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회계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50억은 그냥 가정을 했다고 얘기했어요. 아니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에 연간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존립이 쉽지 않다. 여기서 이 50억은 그냥 예시를 든 거야.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회사한테 50억을 내놔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회사는 망할 것이다. 그냥 이렇게 예시를 들고 결과를 얘기한 겁니다. 저게 50억인지 아닌지는 전혀 계산을 하지 않고요. 그냥 전제로 깔았다고 했습니다. 왜? 시간이 없었어요. 시간이. 이런 걸 주고 회계사한테 이거 50억인지 뭐 확인해라. 뭐 이러면 뭐 시간이 걸립니다. 당연히 자료 청구도 해야 되고요. 이게 뭐 DCF법 계산도 해야 되고 매출 추정한 것도 받아야 되고 할 게 많아요.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게 야 이거 150억이냐? 라고 얘기를 한다면 회계사는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. 왜? 회계사니까요.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없어. 그래서 작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. 아니 150억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.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요. 50억도 당연히 그래서 그냥 가정을 해놓고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면 그래. 야, 만약에 50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이 회계사님 얘기한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말 그대로 누군가가 50억을 요구할 때, 그러면 이 회사는 망할 거다. 그냥 이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. 문제는 편집을 저렇게 했다. MBC가 문제라는 거예요.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. 과연 저 실화탐사대가 저 회계사님한테 자문을 한 게 뭘까 싶은가? 무슨 얘기냐면, 결국에 결론이 이겁니다. 아니 50억 요구하면 당연히 회사가 망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. 이건 회계사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. 아니 왜? 이 회사의 매출은 50억 원이 다예요. 당연히 50억 원을 요구한다면 이 회사는 망합니다. 그건 우리 고양이도 알아. 당연한 겁니다. 이런 거를 회계사한테 묻질 않습니다. 응? 그래서 이 밤송이 회계사님이 메일 온 거를 깠습니다. 이거거든요. 이 작가한테 온 거예요. 중간에 보시면은 자문 부탁드렸던 내용은 이 실화탐사대에서 언제 방송될 예정입니다. 이에 자문 부탁드릴 자료 송부 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요. 근데 이 메일을 보면 어떤 내용을 자문을 부탁드렸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요. 그래서 사실 메일이 하나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통화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. 이 메일을 봐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추리를 해볼게요. 아니 이걸 자문했을까? 이런 당연한 얘기를 회계사한테 자문을 했을까요? 아닙니다. 당연히 MBC가 자문을 한 내용은 볼 것도 없습니다. 이 회사가 계산한 50억, 이 150억이 맞는지를 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한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이 회계사로서 답변을 해줄 수 없다라고 바로 전화통화를 한 거라고요. 그럼 이상해. 아니 가장 중요한 회계사를 부르는 이유는 이 50억이 맞냐라는 겁니다. 근데 회계사가 답변할 수 없다고 했잖아. 근데 MBC는 왜 부른 거야? 이 회계사님 왜 불렀어요?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불렀냐고. 굳이 이만하게 하려고 부른 거야? 이거 우리 고양이도 할 수 있는 말을? 매출 50억 회사에 50억 달라고 하면 당연히 부담이 되지. 왜 굳이 저 얘기를 회계사한테 말하게 했냐고 이 얘기입니다. 150억은 못 구하겠다고. 이 상태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계사를 왜 불렀어? 어쨌든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봤을 때는 저 50억을
회계사가 확인시켜 준 것처럼 편집이 됐다고요. 그게 중요합니다. 저렇게 하려고 부른 거라고 MBC는 애초에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편집을 하려고 부른 겁니다. 하지만 회계사님은 얘기를 했어요.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. 50억은 그냥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50억을 확인시켜 주지를 않았습니다. 그러면 방송이 잘못됐지 이거.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. 아니 가장 이상한 게 있습니다. 이거 어쨌든 이 메일을 깠잖아요. 이 자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문을 하면서 보낸 이 자료들이 너무나 성의가 없습니다. 아니 회계사한테 자문을 요청하면서 겨우 이딴 걸 보낸다고? 무슨 얘기냐면 재무제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번째 게 메모야 메모. 아니 달랑 메모로 주면서 자문을 했다는 거야? 아니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거 계약서가 있습니다. 이 메모가 어떤 계약서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, 되게 중요한 부분만 이게 추린 거예요. 그 이진호가 얘기를 했어요. 계약서 따로 있다고. 이진호는 봤다고 했습니다. 그 계약서를. 그러면 이상해. 아니 왜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이 메모만 줬을까? 메모가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? 회계사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. 당연히 계약서를 같이 줘야 됩니다. 사실 메모는 필요 없고 계약서만 줘도 돼요. 저 메모가 무슨 뭐 법적인 뭐가 있습니까? 왜 달랑 메모를 주면서 회계사한테 그런 평가를 부탁을 합니까? 그거 자체가 이상하다고. 그런 자문을 부탁을 하냐고. 계약서가 있는데 왜 달랑 메모를 주냐고.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방송 전체에서 그냥 메모만 얘기했잖아. 아니 계약서를 왜 안 까 있는데. 계약서가 있는데 왜 안 까냐고. 혹시 이 계약서를 보면 이 150억이 아닌 게 들통나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?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. 왜? 당연히 이건 150억이 될 수 없으니까. 아니 다른 거는 그렇다고 치도 다른 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 지분은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계약서를 까는 동시에 150억을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안 깐 거예요. MBC는 계약서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. 이진호도 계약서를 확인을 했다고 자기가 얘기했어요. 응? 이 회계사님은 사실 계약서를 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달랑 그냥 메모만 줘서 저런 판단을 하게 했다고. 그럼 이상해. 왜 저 계약서 안 까냐고. 실화탐사대라는 지금 공영 방송에 나오면서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150억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저 근거 자료는 원래 계약서일 거 아냐. 이 메모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을 거 아냐. 중요한 부분만. 근데 왜 계약서를 안 까냐고. 뻔히 있는데 계약서를 까고 150억이 확실히 맞는지를 얘기를 하라고. 그게 아니잖아. 그래서 안 까는 거잖아. 만약에 저 계약서를 까서 150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방송을 했다면 이건 징계 먹어야죠. 나중에 저 계약서가 나올 거라고. 근데 거기서 150억을 만들어봐. 어떻게? 이거 예천양조가 처음부터 주장을 하던 거고요. MBC도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. 아니 처음에 저 20억도 연간이고 저 가운데 있는 저 15%도 연간이고 마지막에 지분도 연간이라며 이렇게 해야지 150억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계약서에 저런 연간 내용이 전체에 없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건 MBC가 사기를 친 게 돼요.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. 아니 계약서가 150억이 아니란 게 확실하다면요. 그럼 영탁 측에서 까면 되잖아.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깔 수가 없습니다. 처음에 이 계약금 자체가 20억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영탁 측이 아닌 사람들, 그냥 영탁을 욕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영탁이 무슨 그 정도의 레벨이 돼. 야 김연아도 1년에 10억밖에 안 받아. 자꾸 이런다고. 무슨 얘기냐면 상표권을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. 아예. 그래서 이게 이 계약서를 까서 어떤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욕만 하는 거야. 왜? 이 금액이 사실 크거든요. 커. 근데 상표권을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욕하는 거야. 야 150억 아니잖아 하고 계약서를 까잖아요. 그러면 이걸 보고 야 150억 아니네? 내가 잘못했어. 이게 아니에요. 그냥 야 이렇게 계산해도 한 50억은 나오는데 네가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해 이런다니까. 그래서 계약서는 깔 수가 없는 겁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선동을 하고 있냐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게 150억이 안 된다니까. 근데 방송에서 이 공영 방송에서 저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그리고 10번째 남자 채널은 광고가 더 이상 붙질 않습니다. 광고가 안 붙으면 가만히 있어봐. 광고가 붙질 않으면 그 동기부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부계정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